안녕하세요. 신미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4회 함께 작업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기능평가원의 1번 문제인 스타일 작업 해볼 건데요. 출력 형태를 보고 오타 없이 정확하게 내용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스타일 문제는 문제번호 1 뒤에 엔터를 한번 친 후에 아래에 입력을 하도록 하는데요. 입력을 할 땐 영어 문장이 완전히 끝났을 때만 엔터를 치도록 조심하도록 하고요. 자, 입력된 문장 이렇게 드래그해서 범위를 설정한 후에 자, 이제 스타일 작업합니다. 스타일의 단축키는 F6이고요. 자,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서식 탭의 목록 단추를 눌러서 스타일 메뉴 클릭해도 되고요. 자, 범위 설정된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스타일 메뉴 클릭해도 됩니다. 자,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 거라 스타일 추가하기 단추 누르고요. 자, 스타일의 이름은 조건대로 Fair Trade라고 입력합니다. 자, 이제 문단 모양부터 변경할 겁니다. 문단 모양 클릭해서 자, 첫 줄 들여쓰기 10포인트입니다. 첫 줄에 들여쓰기 클릭하고 10포인트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요. 자,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입니다. 설정 누르겠습니다. 이제 글자 모양 변경합니다. 글자 모양 클릭하고요. 자, 출력 형태 조건에 보면 자, 언어가 다를 때만 글꼴이 다릅니다. 그리고 언어와 상관없이 크기와 장평, 자간은 같은 값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크기, 장평, 자간의 값부터 설정합니다. 자, 크기 10포인트이고 장평은 105%고요. 그리고 자간은 5%입니다. 자, 이제 글꼴 변경할 겁니다. 언어가 한글일 때는 글꼴이 도둠이고요. 자, 언어가 영문일 때는 글꼴은 굴림입니다. 자, 글자 모양 변경 끝났습니다. 설정 단추 누르고요. 자, 이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이번에 작성한 Fair Trade라는 스타일 목록에 추가되었고요. 자, 설정 버튼 누르면 Fair Trade라는 스타일이 저희가 블럭을 잡은 이 두 문장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작업 끝났고요. 자, Alt+S 눌러서 답안 파일 저장하도록 합니다. 네, 이제 2번 문제 표 작업합니다. 자, 표 작업할 때 자, 줄수와 칸수 미리 확인하죠. 줄수는 가로줄의 개수입니다. 5줄이고요. 칸수는 세로줄의 개수 6줄이네요. 자, 그러면 표 만드는 단축키 Ctrl N-T고요. 자, 단축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입력 탭에 표도구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줄수는 5였고요. 칸수는 6이었습니다.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만들기 누릅니다. 표가 만들어지면 출력 형태대로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합니다. 내용을 입력할 때 수치 데이터에 만일 천 단위마다 쉼표를 표시해야 되는 값이 있다면 입력할 때 직접 쉼표를 입력해도 되고요. 입력하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천 단위 구분기호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쉼표를 입력하지 않았는데요. 자, 쉼표를 입력하지 않고 천 단위 구분기호 넣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면 천 단위 구분 쉼표 메뉴가 있고요. 자리점 넣기 메뉴 클릭하면 자동으로 천 단위마다 이렇게 구분기호 쉼표가 표시됩니다. 네, 이제 조건을 보고 1번부터 차례로 표 편집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표 전체 글꼴은 도둠의 1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표 전체 범위를 다 잡고 서식 도구 상자에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글자 크기 10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문자는 가운데 정렬이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인데요. 다 잡고 먼저 가운데 정렬 해줍니다. 그리고 숫자 부분만 다시 잡아서 오른쪽 정렬을 누르는데요. 자, 범위를 잡을 때 합계란도 같이 범위 잡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자, 이제 조건 3입니다. 셀 배경색 노랑 설정합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 자, 노랑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범위를 잡은 후에 셀 배경색 단축키 있습니다. C입니다. C 눌러도 되고요. 자, 여기 표 탭에 있는 셀 배경색
도구 눌러서 노란색 설정해도 되고요. 혹은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에 각 셀마다 적용해 배경 탭에서 설정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조건 4입니다. 조건 4는 먼저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에 사용될 값들 다 범위 함께 잡고요. 자, 대각선이 그려진 칸은 합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범위 잡고 합계 내는 단축키 Ctrl Shift S 눌러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블럭 계산식에 블럭 합계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네, 이제 캡션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캡션을 삽입하는 단축키 있죠. 표 아무데나 커서 놓고 Ctrl N-C 단축키 눌러도 되고요. 단축키 기억이 나지 않을 때는 표의 테두리 클릭해서 표가 선택이 되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캡션 넣기 메뉴 클릭합니다. 표 원이 삽입되면 지워버리고요. 출력 형태처럼 캡션 입력하도록 합니다. 캡션 입력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캡션의 글자 모양도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조건 1에 표 전체 글꼴은 도둠의 10포인트였거든요. 자, 그러면 캡션 범위 잡고 서식 도구 상자에서 글꼴 도둠으로 변경하고요. 자, 캡션이 오른쪽 정렬되어 있습니다. 정렬 변경하고요. 자, 다시 캡션 표 위로 올릴 겁니다. 자, 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표 셀 속성에서 여백 캡션 탭에 캡션의 위치 위쪽으로 변경합니다. 자, 이제 조건 5에 보면 선 모양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표의 전체 바깥쪽 이중선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범위 다 잡고 셀 테두리 그리는 단축키 있죠. L입니다. 자, 단축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에 각 셀마다 적용해 테두리 탭에서 변경합니다. 단축키 사용하지 않으니까 너무 많은 메뉴들을 클릭하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단축키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테두리 탭에서 테두리 종류는 이중실선이고요. 자, 바깥쪽 그립니다. 자, 다시 첫 번째 열의 오른쪽 이중선 바꿀 겁니다. 단축키 사용하겠습니다. L 눌러서 테두리의 종류는 이중실선이고요. 자, 범위 잡은 거의 오른쪽입니다. 첫 번째 줄의 아래쪽도 이중선 바꾸겠습니다. 범위 잡아서 자, 테두리 단축키 L 눌러서 테두리의 종류는 이중실선이고요. 블럭 잡은 거의 아래쪽입니다. 자, 이제 대각선 그리겠습니다. 대각선 2개입니다. 두 칸 다 잡고요. 자, 테두리 단축키 L 눌러서 대각선이고요. 선의 종류는 실선이고 대각선의 종류 X자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건에 있는 표 편집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출력 형태를 보고 혹시 빠진 부분은 없는지 다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요. 자, 완성이 되었으면 표만 아래쪽으로 한 2칸 정도만 늘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로 향하는 방향키 2번 눌러서 표를 조금 늘려주고요. 자, 표 작업 끝났으니까 차트 작업하기 전에 Alt S 눌러서 답안 파일 저장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차트 작업하겠습니다. 자, 차트 작업할 때 먼저 차트에 포함할 데이터 영역 범위 설정해야죠. 그래서 셀 배경색이 노란색인 부분이 차트에 포함될 영역입니다. 이렇게 범위를 잡고요. 자, 차트 만드는 메뉴 표 탭에 차트 도구 클릭해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차트 만들기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자, 차트는 기본적으로 표 위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차트를 아래쪽으로 변경할 건데요. 자,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 탭이 새롭게 표시되고요. 차트 탭에 맨 오른쪽에 있는 글자처럼 지급에 체크합니다. 그러면 차트가 표의 아래쪽으로 이동이 되고요. 자, 차트 이제 좀 크기를 변경하겠습니다. 조절점 드래그해서 크기 적당하게 조절하고요. 이제 차트 더블 클릭해서 이제 차트 편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더블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차트 마법사 실행합니다.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네요. 가장 처음에 있는, 맨 처음에 있는 이 막대가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요. 다음 버튼 누릅니다.
자, 2단계에서는 범례와 자, 가로축에 있는 항목의 위치가 서로 바뀌는지 확인하고요. 네, 바뀌어 있지 않으면 방향 바꿀 필요 없습니다. 네, 다음 버튼 누르고요. 자, 3단계 마지막 단계에서는 제목 입력합니다. 출력 형태에는 네, X축의 제목은 없습니다. 차트 제목과 Y축의 제목만 네, 출력 형태대로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제목 입력이 끝나면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이제 조건 3부터 차트 편집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의 제목, 글자 속성부터 변경할 건데요. 자, 우리가 차트의 각 구성 요소들의 서식을 변경할 때는 해당하는 요소 더블 클릭해서 변경하면 됩니다. 자, 차트 제목 더블 클릭해서 글자 탭에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그리고 진하게고 크기는 12포인트입니다. 배경 탭에서 선 모양은 한 줄로고요. 자, 그림자의 위치는 2포인트입니다.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제목의 테두리가 너무 좁으면 이렇게 조절점 드래그해서 넓혀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세로축의 제목 변경하겠습니다. 세로축 제목 단위 톤 되어 있는 제목 더블 클릭해서 글자 탭에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그리고 보통이고 글자의 크기는 10포인트입니다. 우리 출력 형태에 보면 갑축의 제목 가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로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글자 방향 가로로 변경해 줍니다.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갑축의 이름표 부분, 눈금값 있는 이 부분 서식 변경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글자 탭에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보통이고 10포인트입니다. 항목축의 이름표도 변경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글자 탭에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보통이고 10포인트 설정합니다. 이제 범례 변경합니다. 범례 더블 클릭해서 글자 탭에서 글꼴 변경하고요. 자, 보통이고 10포인트. 출력 형태에 보면 범례 외곽에 테두리 있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경 탭에서 선 모양 한 줄로 변경해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건대로 편집은 끝났는데요. 출력 형태를 보고 이제 내가 그린 차트와 출력 형태와 다른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특히 눈금 부분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출력 형태는 최대값이 2만이고요. 눈금 수의 개수는 4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려놓은 차트는 최대값이 18,000이고요. 눈금 수의 개수는 9개. 다르죠? 그래서 눈금 변경합니다. 눈금의 간격을 변경할 때는 자, 여기 이름표 더블 클릭 아니고요. 여기 축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서 축 마우스 대서 더블 클릭한 후에 비례 탭에서 자동으로 꾸밈 체크 해제하고요. 최대값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2만이고요. 그리고 눈금선의 개수는 4입니다. 자, 이제 출력 형태와 같게 차트가 그려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작업 끝났으니까 수식 작업하기 전에 RTS 눌러서 답안 파일 저장하도록 합니다. 이제 기능평가 2의 3번 문제 수식 작업하겠습니다. 자, 문제번호 3 뒤에 엔터 한번 쳐서요. 자, 수식 문제번호 1번 입력합니다. 자, 문제번호 1번은 수식 편집기 안에 입력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자, 이제 수식 편집기 실행할 건데요. 입력 탭에 수식 도구 클릭해도 되고요. 자, 혹은 컨트롤 N 단축키 눌러도 되겠습니다. 자, 수식 편집기 실행되면 자, 첫 번째 수식부터 입력하는데요. 자, 리밋입니다. 극한 눌러서 자, 출력 형태와 같은 모양을 찾는데요. 소문자 리밋이고요. 그리고 무한으로 가는 네 번째 모양이네요. 자, 커서 있는 곳에 N 입력하고요. 탭키 눌러서 자, 대문자 P에 아래 첨자 N 입력합니다. 자, 탭키 눌러서 자, 이퀄 입력하고요. 자, 1 마이너스 이번엔 분수 입력합니다. 분수 클릭하고 분자에 9 위첨자 3 입력하고요. 자, 탭키 2번 눌러서
분모에 10 입력하고 위첨자 3 입력합니다. 자, 다시 탭키 한번 2번 눌러서 이퀄 입력하고요. 자, 다시 분수 입력해서 분자에 271 탭키 눌러서 분모에 1000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식 1 작성 끝났고요. Shift ESC나 혹은 넣기 단추 눌러서 수식 편집 끝냅니다. 혹시 수식에 오타가 있으면 다시 수식 부분 더블 클릭해서 수정 가능하고요. 자, 몇 칸 뗀 후에 다시 두 번째 수식 문제번호 2 입력하고요. 다시 Ctrl N 누르거나 입력 탭의 수식 도구 클릭합니다. 자, 두 번째 수식 먼저 분수 입력합니다. 그래서 분자에 있는 K 그리고 아래 첨자 1X 입력하고요. 자, 탭키 2번 눌러서 분모에 있는 2H 입력합니다. 탭키 누르고 곱하기는 연산 논리기호에 있습니다. 곱하기 클릭한 후에 가로 열고요. 마이너스 2MK 그리고 아래 첨자 1X고요. 다시 탭키 눌러서 가로 닫고 이퀄 마이너스 분수 입력하고요. 자, 분자에 있는 M 그리고 가로 열고 K 아래 첨자 1X죠. 다시 탭키 눌러서 가로 닫고요. 자, 위첨자 2 누릅니다. 자, 탭키 한번 누르고 한 번 더 눌러서 분모로 커서 이동한 후에 분모에 H 입력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수식도 입력 끝났습니다. 넣기 단추 눌러서 편집을 끝내고요. 혹시 오타가 없는지 한번 점검하고요. 자, 수식 작업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Alt+S 눌러서 답안 파일 저장하도록 합니다. 이제 4번 문제 그리기 작업하겠습니다. 자, 그리기 작업에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그려야 될 도형은 자, 맨 아래쪽에 위치한 큰 사각형 먼저 그립니다. 자, 그러면 입력 탭에 개체 도구의 직사각형 클릭하고요. 자, 드래그해서 사각형 그린 후에 더블 클릭해서 자, 도형의 속성 변경합니다. 자, 이 사각형의 크기는 기본 탭에서 너비 130이고요. 높이 140입니다. 자, 우리 실수로 크기 조절할 수 있으니까 크기 고정 체크해 놓고요. 자, 채우기 탭에서 색상 변경합니다. 지시사항 없을 때는 임의의 색 지정하면 되겠죠. 자, 이제 제목 글상자 그리겠습니다. 제목 글씨가 들어가야 하니까 사각형보다는 글상자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그리고 난 후에 커서가 표시되면 출력 형태처럼 내용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내용 입력 끝나고 나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개체 속성 들어가서요. 글상자의 속성부터 변경합니다. 자, 기본 탭에서 글상자의 크기는 너비가 110이고요. 높이는 15mm입니다. 자, 크기 고정 체크하고요. 글상자 사각형 모서리가 둥그런 형태인데 반원 형태입니다. 선 탭에서 사각형 모서리 곡률은 반원이고요. 자, 채우기 탭에서 면색은 파랑으로 지정합니다. 자, 이제 제목 부분, 글자 부분 범위 잡아서 글자 모양 변경합니다. 서식 도구 상자에서 글꼴은 궁서고 글자의 크기는 24포인트고요. 글자 색깔 흰색이고요. 가운데 정렬까지 맞춥니다. 제목 글상자 출력 형태 보면서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요. 자, 이제 그려야 될 도형. 자, 왼쪽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그려야 됩니다. 순서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직사각형 클릭해서 드래그 하고요. 자, 더블 클릭해서 사각형의 모양 속성 변경합니다. 자, 이 사각형의 크기는 기본 탭에서 너비는 60이고요. 높이 130입니다. 그리고 크기 고정 체크하고요. 자, 사각형 모서리 곡률 변경해야죠. 선 탭에서 사각형 모서리 곡률은 둥근 모양이고요. 자, 채우기 탭에서 색 지정 없으니까 투명한 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적당하게 네, 배치를 하고요. 네, 이제 자, 그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림을 삽입할 땐 입력 탭이고요. 입력 탭에 그림 도구 눌러서 자, 그림의 위치는 내 문서 아래 ITQ 아래 픽처 폴더고요. 윈도우 7 사용자는 라이브러리 아래에 문서 아래에 ITQ 아래 픽처 폴더입니다. 자, 삽입할 그림은 로고 1.jpg고요. 자,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 형태이면 드래그해야 그림이 표시가 되죠. 자, 그림을 그렸는데 네, 그림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그림의 조절점만 보인다. 그럼 지금 현재 그림이 도형의 아래쪽에 밑에 숨은 겁니다. 얼른 그림 탭에 있는 네, 배치에서 글 앞으로 속성을 선택해 줍니다. 네, 그러면 그림이 보이죠. 자, 이제 그림의 개체 속성 변경하겠습니다. 네, 더블 클릭해서 자, 먼저 크기부터 변경하죠. 기본 탭에서 그림의 크기 너비 50이고요. 아, 높이는 35입니다. 그리고 크기 고정 체크해야죠. 자, 그림 탭에서 그림의 효과는 회색조로 변경합니다. 자, 이제 그림 옆에 글맵시 그릴 건데요. 글맵시는 입력 탭에 목록 단추 눌러서 네, 개체에 있는 글맵시 클릭해도 되고요. 혹은 입력 탭에 자, 글맵시 클릭해서 아래에 있는 글맵시 다시 한번 클릭해도 됩니다. 자, 내용을 입력하세요. 지워버리고요. 자, 출력 형태처럼 공정무역운동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글맵시의 글꼴은 굴림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글맵시의 모양은 자, 출력 형태와 같은 모양은 역갈매기형 수장입니다. 네, 그리고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글맵시 더블 클릭해서 자, 속성 변경합니다. 기본 탭에서 너비는 50이고요. 자, 높이 40입니다. 크기 고정 체크해야죠. 자, 그리고 지금 글맵시 도형 아래쪽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본문가의 배치, 네, 글 앞으로 선택하고요. 자, 글맵시의 글자 색깔 파랑입니다. 자, 글맵시 글자 색상은 채우기 색을 변경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채우기 탭에서 면색이 파랑인 거 네,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처럼 적당하게 네,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고요. 자, 이제 1번 도형 3개 그리겠습니다. 자, 도형 중에서도 1번 도형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 먼저 그리죠. 자, 1번 도형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자, 직사각형 네, 클릭해서 네, 드래그 하고요. 더블 클릭해서 자, 크기 변경합니다. 자, 너비는 7이고요. 높이도 7이고 그리고 크기 고정 체크하고요. 자, 모서리가 둥그렇습니다. 선탭에서 사각형 모서리 곡률은 네, 둥근 모양 설정하고요. 자, 채우기 색은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색으로 변경해 주고요. 자, 이제 1번 도형 그리겠습니다. 자, 숫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글상자로 그려도 되고요. 네, 직사각형으로 그려도 됩니다. 직사각형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드래그해서 그린 후에 더블 클릭해서 네, 크기 변경 바꿉니다. 기본 탭에서 너비는 11이고요. 자, 높이 11이고 크기 고정 체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채우기 탭에서 네, 면색이 흰색인지 확인합니다. 네, 설정. 자, 이번에는 자, 도형 안에 번호 1 넣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글상자로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냥 도형으로 그렸을 때 안에 글씨를 넣기 위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 네, 선택합니다. 그래서 커서가 생기면 네, 숫자 1 입력하고요. 네, 범위 잡고 글자 모양 변경합니다. 자, 글꼴은 궁서고요. 네, 글자의 크기는 15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 자, 1번 도형 오른쪽에 있는 글상자 그리겠습니다. 네, 개체 도구에서 네, 가로 글상자 클릭해서 드래그 하고요. 자, 커서가 표시가 되면 네, 출력 형태대로 네, 안에 내용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내용을 입력하고 나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자, 글상자 도형 속성부터 변경하겠습니다. 자, 크기는 지정되어 있지 않죠. 선 종류부터 바꾸겠습니다. 선 탭에서
네, 선의 종류는 점선이에요. 하지만 좀 길쭉한 점선이라 파선 선택합니다. 네, 그리고 채우기 탭에서 면색은 투명입니다. 그러니까 색 채우기 없음 선택하고요. 네,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 부분 범위 잡아서 글자 속성 변경합니다. 글꼴은 도둠이고요. 글자의 크기는 18포인트, 그리고 가운데 정렬입니다. 자, 이렇게 두 줄로 나오면 글상자 크기 조절해서 한 줄로 표시되도록 드래그 하고요. 자, 2번과 3번 도형들도 다 1번 도형과 같은 형태입니다. 내용만 다릅니다. 그래서 1번 도형 3개 아래로 복사할 건데요. 여러 개 도형을 한꺼번에 선택하는 방법은 도형 탭에 개체 선택 도구 클릭해서 자, 선택할 도형을 포함하게 넓게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형이 다 선택이 되면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같이 눌러서 아래로 2번 드래그를 하면 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적당하게 위치를 조절한 후에는 안의 내용만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내용 변경이 끝나고 나면 숫자 번호의 아래쪽에 있는 이 작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색상도, 채우기 색상도 변경해 주도록 합니다. 도형 탭에서 채우기 도구에서 적당하게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 하이퍼링크 연결할 건데요. 하이퍼링크 설정은 그림에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페이지 문서에 제목에 책갈피 삽입하고 하이퍼링크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페이지로 이동해서 자, 제목을 먼저 입력하고요. 자, 제목 입력하고 나면 제목 앞에 커서 놓고요. 책갈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책갈피는 입력 탭에서 책갈피 도구 클릭해서 삽입을 하고요. 자, 책갈피 이름은 조건에 있는 것처럼 공정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 앞에 지금 책갈피가 삽입이 되었고요. 자, 그림에서 그림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하이퍼링크 메뉴 클릭해서 자, 연결 대상은 책갈피의 공정입니다. 넣기. 자,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른 데 한번 클릭한 후에 다시 하이퍼링크 설정된 그림의 마우스 가져가면 마우스 포인터가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죠. 자, 클릭하면 제목에 있는 책갈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그리기 작업 끝냈는데요. 자, 다음 작업 넘어가기 전에 Alt+S 눌러서 답안 파일 저장합니다.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 작업해야 될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작업입니다. 자, 먼저 본문에 있는 내용을 먼저 문장을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합니다. 자, 입력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게 있지요. 스타일 확인하고요. 바탕글인지, 그리고 기본 글꼴로 되어 있는지, 글꼴이 바탕이고, 크기는 10포인트인지 확인 후에 문장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문장 입력이 끝나고 나면 자, 첫 번째 머릿말 기능부터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릿말 삽입하는 메뉴는 쪽 탭에 목록 단추 눌러서요. 머릿말, 꼬릿말 클릭해도 되고요. 단축키 Ctrl N H 눌러도 됩니다. 그래서 종류가 머릿말인지 확인하고요. 위치 양쪽입니다. 만들기 눌러서 자, 출력 형태처럼 머릿말 입력하고요. 머릿말 입력이 끝나고 나면 글자 모양 변경합니다. 범위 잡아서 글꼴은 굴림이고요.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10포인트고 정렬은 오른쪽 정렬입니다. 자, 이렇게 머릿말 편집 끝나고 나면 닫기 버튼 누릅니다. 이번에는 제목 편집합니다. 제목 드래그해서 범위 잡은 후에 글자 모양 변경하는데요. 자, 글꼴은 궁서고요. 글자의 크기는 18포인트고요. 진하게. 그리고 가운데 정렬입니다. 자, 한번 범위 해제한 후에 다시 범위를 잡습니다.
자, 다시 범위 잡고 이제 덧말 넣기 할 겁니다. 자, 범위 해제하지 않고 바로 덧말 넣기를 하게 되면 이전에 가운데 정렬과 글자 크기 속성이 다 사라져서요. 자, 다시 이렇게 범위 잡고 자, 책갈피는 넣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덧말 넣기 합니다. 입력 탭에서 덧말 클릭해서 덧말란에 출력 형태처럼 5월 둘째 주 토요일 이렇게 입력하고요. 덧말의 위치가 위인지 확인합니다. 넣기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합니다. 세라는 글자 이렇게 블럭 잡지 않습니다. 그냥 커서 첫 번째 문단에 놓고요. 자, 서식 탭에 목록 단추 누르면 문단 첫 글자 장식 메뉴 클릭해서요. 자, 모양은 두 줄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두 줄이고, 자, 글꼴은 궁서고요. 자, 면색 노랑입니다.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WFTOD에 각주 넣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탭에서 각주 도구 클릭하면 자동으로 번호가 들어가고요. 우리 번호 모양 바꿔야 됩니다. 자, 번호 모양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눌러서 번호 모양은 동그라미 ABC 형태 대문자 ABC고요. 설정 누릅니다. 자, 각주 번호 뒤에 출력 형태대로 각주 내용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각주의 내용을 입력한 후에는 자, 조건은 없지만 반드시 기본 글꼴로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각주 범위 다 잡고 자, 글꼴은 기본 글꼴은 바탕이죠. 바탕의 크기 10포인트입니다. 자, 본문 클릭해서 각주 편집 끝내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문단 오른쪽에 그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탭에서 그림 도구 클릭해서요. 자, 픽처 폴더에서 그림 파일은 그림4.jpg입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 형태로 표시가 되면 드래그해서 그림을 그리고요. 자, 그림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낼 겁니다. 그래서 그림 탭에 자르기 도구 눌러서 자, 필요 없는 부분 이렇게 드래그해서 잘라내도록 합니다. 자, 그림을 잘라내고 난 후에는 그림 속성 변경해야 되니까 더블 클릭하고요. 자, 먼저 기본 탭에서 그림 크기부터 변경합니다. 너비 40이고 그리고 높이는 30 그리고 크기 고정 체크하고요. 자, 바깥쪽 여백 변경합니다. 여백 캡션에서 바깥 여백 왼쪽은 2mm입니다.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 보고 적당하게 적절하게 위치 변경하고요. 자, 여러분들 그림 위치 변경할 때 드래그해서 미세하게 설정이 잘 안된다 그러면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중간 제목 글자 모양 변경하겠습니다. 범위 다 잡고요. 글자 속성 글꼴은 도둠이고요. 자, 그 다음에 크기는 18포인트고요. 자, 글자 색깔과 다음 음영색 변경은 자, 기호는 빼고 합니다. 글자 부분만 이렇게 잡아서 자, 음영색은 글자 모양에 있습니다. 글자 모양의 단축키는 Alt L이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사용한다 그러면 글자 모양 메뉴 있습니다. 그래서 음영색은 파랑이고요. 그리고 글자 색깔은 흰색입니다. 자, 이번에는 문단 번호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가 표시될 부분 목록 다 범위 잡은 후에 자, 서식 탭에 글머리 그룹에 문단 번호에 목록 단추 누르면 자, 우리 출력 형태 1수준은 반가로 가나다고 2수준은 반가로 ABC입니다. 자, 여기 있네요. 해당하는 모양 선택하고요. 자, 이제 2수준에 해당하는 번호들 변경해야죠. 나와 다를 잡고 수준 그룹에 있는 한 수준 감소 클릭. 자, 다와라 잡고 자, 다시 한 수준 감소 눌러줍니다. 자, 이제는 수준별 문단 모양 변경하는데요. 전체 범위 잡고 1수준으로 다 바꿉니다. 먼저 자, 문단 모양의 단축키는 Alt T이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문단 모양 메뉴 클릭해도 됩니다. 자, 1수준일 때 왼쪽 여백 20포인트고요.
자, 1수준, 2수준 모두 다 줄간격 180%입니다. 설정. 자, 이번엔 2수준만 변경하면 됩니다. 2수준 범위 잡고 AB 잡아서 다시 문단 모양의 단축키 Alt T 눌러서 왼쪽 여백 이번엔 2수준은 30포인트고요. 줄간격은 변경하지 않아도 되죠. 자, 두 번째에 있는 AB 다시 잡아서 Alt T 눌러서 왼쪽 여백 30 설정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중간 제목 글자 모양 변경합니다. 네, 범위 다 잡고 글꼴은 도둠이고요. 자, 글자 크기는 18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밑줄인데요. 밑줄은 기호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부분만 범위 잡아서 밑줄 속성 선택하고요. 자, 이번에는 공정무역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공정무역만 범위를 잡고 강조점은 글자 모양이 있습니다. 단축키 Alt L 눌러서 자, 확장 탭 눌러서 강조점 출력 형태와 같은 강조점 선택하고요. 설정 누르겠습니다. 네, 이제 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표를 만들 때는 줄수와 칸수 세어야 되죠. 자, 줄수와 칸수를 셀 때는 보시면 가장 많은 줄수와 가장 많은 칸수를 세서 합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는 줄수는 7줄이고요. 칸수는 4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 만드는 단축키 Ctrl NT 눌러도 되고요. 입력 탭에서 표도구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자, 줄수는 7이고요. 칸수는 4.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 체크하고 만들기 누르겠습니다. 자, 표가 만들어지고 나면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합쳐야 될 칸들을 먼저 합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품목 아래 2칸 합치고요. 합칠 때 단축키는 영문의 M입니다. 자, 그 아래쪽에 3칸도 합치고요. 자, 세 번째 열에 2칸 합치고요. 또 3칸 합치고요. 자, 마지막 열 2칸 합칩니다. 자, 이렇게 병합할 칸들은 다 합친 후에 열 너비도 적당하게 조절을 하고 입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입력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표 편집 들어갑니다. 자, 먼저 표 전체 글꼴 변경할 건데요. 범위 다 잡고요. 자, 글꼴 굴림입니다. 굴림이고, 자, 크기는 10포인트고요. 자, 가운데 정렬이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은 셀 배경색 그라데이션입니다. 범위 다 잡고요. 셀 배경색 지정하는 단축키 C입니다. C 기억이 나지 않으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에 각 셀마다 적용. 너무 많은 메뉴들을 클릭하죠. 그래서 단축키 C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셀 테두리 배경의 배경 탭에서 채우기 색은 그라데이션이고요. 자, 시작색은 노랑입니다. 그리고 끝색은 흰색이고요. 자, 유형은 왼쪽 대각선입니다.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시사항엔 없지만 출력 형태와 같이 테두리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맨 왼쪽과 맨 오른쪽 테두리 없애겠습니다. 자, 셀 테두리 지정하는 단축키 L입니다. 자, 이거 혹시 기억 안 나면 다시 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에 각 셀마다 적용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단축키 외우시는 게 좋겠죠. 테두리 탭에서 우리 선 없앨 겁니다. 테두리 종류는 선 없음이고 왼쪽과 오른쪽 지워줍니다. 자, 설정 아직 누르지 마시고요. 맨 위와 맨 아래 이중선 변경까지 마저 하죠. 자, 테두리 종류 이번에는 이중 실선이고요. 자, 위와 아래 클릭합니다. 자, 첫 번째 줄의 아래쪽도 이중선입니다. 범위 잡고요. 자, 셀 테두리 지정하는 단축키 L입니다. 그래서 테두리 종류는 이중선이고요. 자, 우리가 블럭 잡은 거의 아래쪽입니다.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편집 다 끝났습니다. 표 조금만 아래로 늘려주겠습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아래로 향하는 방향키 한 번만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표 아래쪽에 내용마저 입력하고요. 기관명까지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기관명 입력 끝나고 나면 기관명의 글자 모양 변경합니다. 네, 기관명 범위 잡아서. 자, 글꼴은 궁서고요. 글자의 크기는 24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진하게고 오른쪽 정렬이고요. 자, 장평 변경하는데요. 장평은 글자 모양에 있습니다. 글자 모양의 단축키 Alt L이지요. 자, 글자 모양에서 기본 탭에서 장평 110으로 설정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쪽번호 삽입하는데요. 자, 쪽번호 매기는 거는 쪽탭에 있습니다. 쪽탭 눌러서 쪽번호 매기기 클릭해서 자, 번호의 위치는 오른쪽 아래이고요. 번호 모양은 가나다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줄표 표시되어 있죠. 넣기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니까 지금 다라고 표시되는 게 맞지만 자, 출력 형태는 네 번째 페이지 라로 표시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쪽탭에 세 번호로 시작 눌러서 시작 번호를 4로 변경해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기출문제 4회 작업 다 끝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 시험을 보는 중이라면 마지막 답안 전송하기 전에 마무리, 최종 점검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종 점검한 후에 답안 꼭 저장하고 전송하도록 합니다. 자, 저희 이번에 기출문제 4회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 5회 작업 함께 해보겠습니다.